김정은의 야심작이 파란 천막에 덮여졌습니다. 왜일까요? 군중 앞에서 제대로 체면을 구긴 북한 김정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정민 변호사. 김정은 눈앞에서 야심작인 신형 구축함이 그야말로 처참히 부서졌어요. 근데 왜 이걸 위성 사진이 어떻게 좀 포착을 한 겁니까? 네, 지난 21일이었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 중이던 진수식이 곧바로 자초일이 되었던 이 구축함에 대한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국의 안보연구기관에서 포착을 한 사진인데요. 그래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파란색 방수포로 모든 게 다 덮여 있긴 한데 이제 함수 부분,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육상에 걸쳐져 있고 꼬리 부분은 물에 빠져 있는 이렇게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실수를 북한이 먼저 보도로 공개를 하고 나섰을까? 사실 의문이 남았었는데요. 그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성도 있고 그래서 숨길 수 없으니까 정면 돌파를 택한 거라 분석이 나옵니다. 인공위성 영상으로 반드시 공개될 거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정면 돌파하자, 공개하자 이렇게 나갔던 거고요. 네. 노동신문의 업데이트가 보통 오전 6시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9시가 넘도록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김정은의 워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가지고 막판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어쩔 수 없이 북한이 공개를 한 거고 북한 내부에서 이걸 좀 어떻게 공개할지 논의를 하다가 북한 보도가 늦어졌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유승진 앵커도 많이 이제 노동신문 많이 봤겠지만은 기자들이 보통 새벽에 6시나 6시 반 사이에 올라오는 노동신문 보도 매일 나옵니다. 이렇게 챙겨서 보는데 그러니까 지각송고가 된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늦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어떤 톤으로 보도할 것인지 결국 지도부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관계자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좀 승인이 늦게 떨어지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신문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 사진은 또 싣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북한의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영상을 저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원래는 배가 잠수함이 저렇게 구축함이 진수를 하면은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측면 진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면이요. 배 면이 바다를 향해서 미끄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한쪽 면이 바다 쪽으로 미끄러지는 장면이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 네. 그러니까 원래 서는 것도 좀 바로 서야 하고요. 근데 저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왜 북한은? 문제냐면 저게 측면 진수를 하려면요. 모든 면이 동시에 바다 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먼저 내려가나 함미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네. 얘를 배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먼저 내려가면 안 돼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야 충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진수가 딱 되는 건데 이번에 북한의 함정 구축함 뭐가 문제였냐면 이 꼬리 부분이 먼저 내려간 거예요. 꼬리가요?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꼬리 부분 먼저 내려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 부딪혀서 구멍이 났게 됐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덮여 있는 장면 보세요. 네. 앞쪽은 그대로인데 뒤쪽만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배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뒷부분이 먼저 이탈을 해서 결국 저 밑에 배 바닥이 구멍이 났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서 침수가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오늘 뒤늦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또 그리고요. 그래픽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자 노동신문은 또 복구를 하는데 열흘이면 된다 이렇게 또 자신만만해 하던데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연구소는 그게 아니라 전손 가능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북한 말이 맞아요? 북한 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위성 사진이 나오자마자 뭐 해군 관계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체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돌려서 확인해봤는데 사실상 전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 정도 이제 침몰이 되면 첫 번째 안에 있는 전자장비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배를 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는 저런 지금 이제 예상되는 크기가 한 4,000톤, 5,000톤 되는데 그 정도 되는 크기의 배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크레인 바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분들은 저거 건지려면 네. 중국에서 크레인 바지선 빌려와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조선강공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형 크레인 바지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건질 수는 있는데 네. 북한은 없기 때문에 뭐 중국 아니면 러시아에서 빌려와야 될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심지어는 저는 어제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는데 폭파 해체할 수는 하는 방법밖에 없다. 폭파 해체요? 예, 그러니까 배를 아예 폭파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각조각을 내서 건져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의 기술력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심각한 사고라는 건데 네. 전문가는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거의 새로 짓는 수준으로 다시 뜯어서 하지 않으면 저 선체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미 부분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게 그냥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걸쳐 있고 또 바다 쪽에 빠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선체에 엄청난 압력과 충격이 가해졌을 거거든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북한에서 벌어졌을까요? 뭐 때문에라고 보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위성 사진 잘 보시면 그 가림막이 아니라 무슨 행사장에 이렇게 천막 쳐놓듯이 네. 하얗게 지금 오른쪽 쪽으로 보시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기로는 진수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내려가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저렇게 좀 사고가 커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밸런스가 이게 안 맞은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이제 침몰하면서 배에 일종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게 용골이 있습니다. 네. 용골이 이게 부서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복구하려고 해도 사실상 새로 져야 돼요. 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최진봉 교수님. 네. 사고 수습을 해야는 하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은 북한이 가진 지금 기술력 장비 수준으로는 사고 수습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대중 의원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배가 이제 침몰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끄집어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크레인을 통해서 위로 무트로 육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플로팅 바지선이라고 그래서 일단 배를 침몰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앞부분까지 다 침몰을 시켜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근데 둘 다 장비가 없어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조선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러시아에 요청을 해서 바지선이나 이런 걸 좀 오게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 기술력 자체로는 현재 상황을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이 잠시 뒤에 또 준비가 될 건데, 자, 저 장면이에요. 조금 전에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 자, 원래는 저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전혀 미끄러지면서 쭉 내려와야 돼요. 근데 한쪽만 미끄러져 내려오면 네.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기울어지게 되고, 기울어지게 되면 밑바닥에 부딪혀서 결국은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네. 저 기술이 북한에 좀 부족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저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진수 방식 우리나라는 지금은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썼거든요. 네. 근데 저런 방식으로 내려오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오차 없이 한꺼번에 싹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쪽만 먼저 미끄러져 내려와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최재봉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진수식을 많이 가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가 많아요. 위험성이 높아요. 네. 근데 왜 그럼 북한이 기존엔 저런 진수식을 안 보여줬는데 왜 저걸 하려고 했을까? 그렇게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약간 그 밀리터리 매니아적 기질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네. 기존에 안 했던 방식으로 진술을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군함 건조 능력이 있다. 네. 이런 욕심 때문에 했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추측해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는데 네. 김정은이 괜한 도전 의식에 좀 과욕을 부렸다. 예, 이런 그렇게 생각이- 보여집니다.